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85세 우리 엄마와 51세인 제가 나눈 대화인데요. 함께 늙어가고 있지만 그 속도가 다른 모녀의 이야기입니다. 엄마의 기억이 예전 같지 않아요. 젊은 시절 당당하게 살았던 엄마가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고 말이 막히는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늙음이 무엇인지, 기억을 조금씩 놓는다는 게 어떤 건지 엄마께 직접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퍽, 퍽, 퍽. 뭐야? 놀라서 소리 나는 곳을 보니까 엄마가 침대 위 이불을 막대기로 패고 계시더라고요. 85세 엄마가 이렇게 폭력적일 때가 있어요. 세 가지 경우 중 하나예요. 첫 번째, 도대체 생각이 안 나서 말을 할 수 없어서 치매가 걱정될 때. 두 번째, 제가 무심코 던진 말 한 조각이 엄마 가슴에 비수처럼 꽂힐 때. 세 번째, 난데없이 우울해져서 걷잡을 수 없이 마음이 날뛸 때. 어떤 경우든 입 다물고 지켜보는 게 평화에 이르는 지름길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날 저녁 엄마와 대화를 나눴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 말이 생각 안 나. 말문이 막혀서 말을 못 하겠어. 자꾸 이러다가 다 잊어버리면 어떡해? 엄마, 늙으면 애가 된다잖아요. 어린애들은 엄마가 아는 말 모르잖아요. 엄마도 어린애가 되느라 말을 잃어가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마음 편히 갈 수 있어요. 요즘 애들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데. 그런 애들이 아니라 갓난아기요. 엄마는 아기처럼 맑아지려고 어려운 말을 놓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마음 편하게 받아들이세요. 내가 아기가 되어가는구나 하고. 그것도 그럴 듯하네. 여러분, 이 순간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엄마가 제 말을 받아들이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조금씩 아기가 되어 가시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날은 외출하는 날이었어요. 외식 후에 병원 두 곳을 가야 했거든요. 엄마는 평소에 외출 전날 깔맞춤해서 코디한 옷을 걸어두시는데 그날은 안 입기로 했던 옷을 입고 나오시더라고요. 콰당! 욕실 문이 3개 닫혔어요. 욕실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고요. 아, 옷 때문이었구나. 더운 가을 날씨에 적절한 옷을 못 찾아서 속상하셨던 것 같아요. 노인이라서 우스꽝스럽게 보이지 않을까 걱정하시면서 말이죠. 외출에서도 엄마는 저에게나 밥 먹을 때는 뚱해 계셨어요. 그런데 식당 종업원을 대하거나 엘리베이터에서 어린애들을 보면 상냥해지시곤 하셨죠. 매장에서 마음에 드는 조끼와 바지 세트를 사고서야 엄마 얼굴이 환해졌어요. 집에 돌아와서 엄마와 마주 앉았어요. 늙어간다는 것, 기억을 조금씩 놓는다는 게 뭔지 엄마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엄마, 요즘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내가 20대부터. 난 머리에 든 건 없지만 그래도 그 시대에는 영어가 흔하지 않았으니까 한문 같은 건 내가 열심히 썼거든. 70년대에는 은행이고 동사무소고 어디든 가면 다 한문으로 썼잖아. 내가 그런 건 다 가서 쓸 수 있게끔 밤낮 연습했어. 백화점에서도 남자 직원이 밤낮 뭘 그렇게 쓰느냐고 나한테 그러기까지 했어. 여러분, 엄마는 25살 결혼 전까지 백화점에서 일하셨어요. 그 정도로 한문을 열심히 공부하셨던 거죠. 그렇게 자신 있게 살았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걸 다 잊고. 70살이 고비네요. 75살이 넘어서부터 조금씩 기억이 희미해지면서 80이 되니까 완전히. 지금은 85살이니까 완전히 잊어버린 거지. 한문은 전혀 몰라. 난 자신 있게 살았어. 부끄럼 없이 즐겁고 행복하게 20대를 지냈어. 그 후에 결혼해서도 자신 있게 생활했고 비록 가난했지만 널 키우면서도 남한테 뒤떨어지지 않게 키웠고 70살이 되도록 난 자신 있게 살았어. 지금은 뭐
80이 넘으니까 자꾸 말도 잊어버리고 말하다가 막히고 자신이 없어. 하지만 엄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청소를 하든가 몸을 움직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있어. 그런데 그 순간 지나면 또 잊어먹어. 노래도 몰라 다. 또 어떤 땐 청소하다가 몸을 움직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웅얼거리게 되고 그 노래를 쭉 불러보면 끝까지 부르게 돼. 그러면 그게 또 맞아 가사가. 그러니까 그게 잊어먹고 깨어지고 생각나고 자꾸 이러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의식적으로는 기억이 안 나는데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뭐 죽는 건 두려울 게 없어 나는 죽어도 뭐 행복할 것 같고 단지 난 네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 놀랐어요. 자신 있게 살던 엄마가 언어 능력이 떨어지면서 지금은 자신이 없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죽음은 두렵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궁금해서 더 물어봤어요. 죽는 건 두렵지 않다면서 지난번에 지뢰 터졌을 때는 전쟁 날까봐 왜 그렇게 두려워했어요? 전쟁 나서 죽을까봐가 아니라 나는 6.25 전쟁 때도 피난 가서 피난민 소리 안 들었거든. 어디서 이런 아가씨가 나왔나? 할 정도로. 6.25 전쟁도 겪었고 일제강점기 36년도 겪었고 그런데 그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끌려가서 죽었잖아. 그러니까 전쟁이 싫은 거지. 내가 죽는 것보다 주위 사람들이 다치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아, 그런 거였구나. 저는 엄마가 죽는 걸 두려워하시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치는 걸 걱정하셨던 거예요. 아침에 침대를 팼던 일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아침에 엄마도 모르게 막 우울해지고 그래서 침대에서 막 팍 했잖아요. 그건 발작이 되는 거야.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 그건 나도 모르지. 지금 장담할 수 있어? 나도 모르게 발작이 되는데. 그래도 발작이 되는 순간에도 엄마가 뭘 하는지는 알잖아요. 그렇지. 발작을 하는데 나도 깜짝 놀라면서 상대에게는 괴로움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참아지는 건 있더라. 그것뿐이야. 많이 참았네요. 너를 괴롭히지 않으려고. 그것뿐이야. 이 순간 정말 울컥했어요. 발작이 일어나는 순간에도 저를 걱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엄마 아침에 딱 잠에서 깨면 보통 어떤 생각을 해요? 아무 생각 안 해. 그냥 일어나서 이제 내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선 TV 켜고 TV가 첫 번째 생각이고 드라마 3개를 보고 일어나야지 그 생각이야. 그거 끝나면 어이구 빨리 청소해야 되겠구나 청소. 끝나면 빨리 밥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매일 되풀이되는 거지. 그 이상은 없어. 참 단순하고 소박한 일상이죠? 드라마 보고 청소하고 밥하고. 그게 엄마의 하루예요. 지금도 집에서 엄마 방과 거실, 주방은 엄마가 청소하세요. 나머지는 제가 하고요. 그리고 저는 운 좋게 여태까지 엄마가 해주시는 밥을 먹고 있어요. 요즘 몸에서 제일 고통스럽고 불편한 데가 어디예요? 이거지 이거 언제나. 다른 데는 안 아프니까. 무릎이 어떻게 아픈 거예요? 걸을 수가 없잖아. 하체가 전부 눌리고 지릿저리고 여기 발끝까지. 그러니까 걷지 못하고. 그리고 밥하고 전부 먹고 나면 그땐 다운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침대에 들어 누워 다리 뻗고 진정시키는 거야. 그게 내 하루 일과야. 그리고 네가 항상 안타까운데 그 마음은 어려서나 지금이나 부모 마음은 자식들에 대한 생각은 절대 안 없어져. 그것뿐이야. 난 행복하게 살았어. 엄마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게 뭐 있어요? 없어. 지금 만족해. 해보고 싶은 건 뭐 다 해주는데 뭐.
영화 보기나 여행도 시켜주지. 사고 싶은 것도 사지. 인터뷰를 마치면서 느낀 건 엄마는 여전히 제가 알던 엄마라는 거였어요. 거의 말끝마다 나를 집어넣으시는 엄마는 자기 중심적인 면이 있어요. 어쩌면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85세 엄마는 행복하실지 모르겠어요. 조리 있게 질문에 답하시는 엄마 말에는 치매기가 없었어요. 엄마는 여전히 제가 알던 엄마셨어요. 다행스럽게도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2025년 5월 어느 날 제가 엄마께 남긴 글을 읽어드릴게요. 엄마 세상 구경 다 하는 날까지 저에게 맛있는 밥 해주시고 새근새근 주무시다 편안히 잠드세요. 엄마를 사랑하는 딸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늙어가는 부모님이 계시죠. 그분들의 기억이 조금씩 멀어져 가더라도 그건 어쩌면 아기가 되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일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도 부모님과 이런 대화를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지금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저희 곁에서 지켜주는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